한글을 습득한 멕시코의 흉악범이 등장하는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서툴지만 저의 전화번호 한번 재밌습니다와 같은 서툰 문장들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테피토 지역부터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총 6억 인구를 아우르는 중남미 전역에서 한글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총기와 마약의 카르텔 왕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젊은 시절에 이러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삶의 궤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글의 학습을 통해 중남미 마피아 조직원들이 새로운 삶에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하필 한글이 이러한 혁명을 이끌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총 대신 펜을 손에 잡았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세종대왕의 한글이 어떻게 조직 범죄자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카르도 페르난데스입니다. 현재는 작가이자 교육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테피토는 멕시코시티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 5km당 살인율이 전국 평균의 10배에 달하며 경찰조차 단독으로는 진입하지 못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저는 병원이 아닌 마약소굴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출산 직후 저를 버리고 사라졌으며 누가 아버지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테피토에는 고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저는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털면서 성장했습니다. 6살 때 처음으로 본드를 흡입했고 8살에는 마리화나를 피웠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저는 로스 테피토스 조직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으며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12살에 처음으로 칼을 들었고 구역 싸움에서 다른 조직원의 얼굴에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14살에는 본격적인 마약 운반책이 되어 학생으로 위장해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한 번에 $50씩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16살에 첫 총을 받았습니다. 글록 19, 차갑고 묵직했던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상하게도 총을 쥐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18살에 정식으로 로스 테피토스에 입단했습니다. 입단식에서는 오른팔에 조직 문신을 새겼는데 해골이 뱀을 물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베테랑이었습니다. 마약 거래, 자금 수금, 구역 관리, 배신자 처리 등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23살에는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조직 자금을 횡령한 회계 담당자를 처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결국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 피, 그리고 텅 빈 그의 눈빛,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지만 다음 날부터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었죠. 이후 9년 동안 저는 조직에 충직한 전사로 활동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중간 보스로 승진했습니다. 부하 50명, 관리 구역 3곳, 월 수입 $10만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2022년 4월 15일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마약 거래를 막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테피토 중앙시장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라이벌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자동 소총 소리,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부하들과 함께 즉시 응전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누군가 수류탄을 던졌고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분간의 격렬한 교전 끝에 시날로아 조직원들이 후퇴했습니다. 저희 쪽 사상자는 3명,
상대편은 5명이 쓰러졌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던 중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다가가 보니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다리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민간인의 피해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테피토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영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설교를 하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붙잡았죠. 야, 이 사람 좀 치워. 부하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를 꺼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겠는데? 안 돼요. 곧 경찰이 올 겁니다. 총격전 현장에서 부상자와 함께 있다가는 곤란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제 은신처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의사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를 제 안전가옥, 즉 테피토 외곽의 은신처로 옮겼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대부분 타박상과 찰과상이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후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런 위험한 곳에서? 그는 테피토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진료일이었는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봅니다. 무슨 뜻? 당신을 만나게 된 것 말입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살인자예요. 마약상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인간이죠. 그런데 박 선교사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그를 모르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팔에 있는 문신을 봤어요. 리카르도 리카오도라고 새겨야 하는데 리카르도라 이카오도라고 되어 있네요. 문신사가 실수했을 리는 없고 당신이 확인하지 못했겠죠? 20년 동안 철저히 숨겨온 비밀이 단번에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핀 박 선교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멕시코 성인의 30%가 문맹입니다. 특히 이런 빈민가에서는요. 닥쳐요. 저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선교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안 하나만 들어보세요. 뭐? 한글을 배워보시겠어요? 한글. 그게 뭔데요? 저는 총을 든 채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글자죠. 한국 글자를 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거든요. 한 달이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저는 32년 동안 스페인어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박 선교사는 다친 몸인데도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종이 좀 주시겠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그가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게 한글의 첫 번째 글자예요. 이응이라고 읽죠. 동그라미가 글자? 네. 그리고 이건? 옆에 세로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아예요. 아 소리를 내는 모음이죠. 그리고 둘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모르겠는데. 아. 라고 읽으면 됩니다. 방금 한글을 읽으신 거예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글자를 읽었다고? 이건 새로운 암호 체계다. 저는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암호요. 그래. 한국 문자를 응용한 거야? 경찰이나 다른 조직이 절대 해독 못해. 호르헤의 눈이 빛났습니다. 천재적이네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완벽한 보안 아닙니까? 우리만 아는 암호라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도요, 보스. 옆에 있던 산티아고도 나섰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레온, 마르코, 하비에르까지 순식간에 5명이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글을 잘 모릅니다. 호르헤가 고백했습니다. 나도요. 이름 정도만 겨우. 산티아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부하들 대부분이 문맹이거나 반문맹이었던 것입니다. 테피토에서 자란 아이들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보스도 몰랐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 2달 열심히 배워서 이제 기본은 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희망에 찬 그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 선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5명이 더 배우고 싶다는데요. 정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주일 후, 우리는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판자로 막고 시멘트 바닥에는 돗자리를 깔았죠. 녹슨 철제 의자 몇 개와 버려진 칠판 하나, 초라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박 선교사가 칠판에 기억을 그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글자예요. 기억이라고 읽어요. 킬러들이 초등학생처럼 따라했습니다. 좋아요. 이건 니은이에요. 니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낮에는 총을 들고 거리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밤에는 연필을 들고 글자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넉 달이 지났을 때 우리 비밀교실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조직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보스, 저도 끼워주세요. 암호 배우고 싶습니다. 모두가 암호를 배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바꾸는 교육을 받고 있었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스, 이거 보세요. 제가 제 이름을 썼어요. 산티아고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산티아고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제 제 아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호르헤는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보스, 저 어머니께 편지 썼어요. 편지. 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한글로 쓴 짧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호르헤. 어머니가 한글을 아시나? 아니요. 하지만 제가 직접 쓴 게 중요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니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철 같은 킬러가 글자 몇 개에 울고 있었죠.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업이 한창일 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야? 돈 라파엘이었습니다. 로스 테피토스의 대부, 우리 모두의 보스였죠.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잡힌 쥐처럼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돈 라파엘의 시선이 칠판을 훑었습니다.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냐? 중압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보스, 이건...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리카르도,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들었다. 부하들을 모아서 뭔가를 가르친다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새로운 암호 체계입니다. 보안을 위해 거짓말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부하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에서 약함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돈 라파엘이 천천히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리카르도. 내 보스. 나도 그를 모른다. 폭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보스, 40년이야. 40년 동안 이 조직을 이끌었지만 내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모른다. 60세의 마피아 대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볼 때마다 변호사가 읽어주는 걸 듣기만 했어. 서명. 그냥 이니셜만 겨우 그렸지?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학교 근처에도 못 갔어. 7살부터 구두 닦으며 살았고 10살에 처음 훔쳤고 15살에 첫 살인을 했어. 돈 라파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 손자가 쓴 편지 한 줄 읽을 수 없는 할아버지야. 그게 나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리카르도,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보스. 정말 2달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은 테피토 역사에 기록될 날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범죄 보스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날. 돈 라파엘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된 순간이었죠. 박 선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입니다. 동양인 내가 이 이상한 글자를 가르치는 거냐? 네. 한글이라고 합니다. 한글. 정말 2달이면 읽을 수 있나? 돈 라파엘이 칠판의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하루면 깨우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열흘이면 기본을 익힌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왕이 직접 만들었다고? 네. 600년 전 조선의 왕이었죠. 백성들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걸 안타까워했대요. 돈 라파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박 선교사가 기억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글자입니다. 기억이라고 읽어요. 기억. 마피아 대부가 어린아이처럼 따라했습니다. 모양을 보세요.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죠. 신기하군. 소리의 모양이라니. 다음 1시간 동안 돈 라파엘은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라 썼죠. 보스, 정말 잘하시네요. 산티아고가 감탄했습니다. 닥쳐, 집중 좀 하자 투박하게 대답했지만 돈 라파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카르도, 담배 한 대 피우자.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테피토의 밤거리는 여전히 위험했지만 우리와 함께라면 안전했습니다. 사실 전에도 글을 배우려고 했었다. 돈 라파엘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20살 때였나 야간 학교에 등록했지. 하지만 선생이 비웃었어. 이 나이에 ABC도 모르냐고. 창피해서 그냥 나왔지?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도하지 않았어. 그냥 힘으로, 폭력으로 살았지? 글 몰라도 총은 쏠 수 있으니까. 보스, 하지만 알았어. 진짜 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뭘 써놨는지도 모르고 도장만 찍는 내가 진짜 보스일까?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작년에 손자가 편지를 보냈어. 아내가 읽어줬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쓴 편지도 받고 싶어요라고. 돈 라파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대답을 못했어. 비서한테 대신 쓰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이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제가 보장합니다.
2달 후면 손자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결국 그들은 암호 해독 전문가를 불렀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책이에요. 증거 불충분으로 조직원은 풀려났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조직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로스 테피토스가 쓰는 암호가 뭐야? 경찰도 못 읽는다며? 심지어 우리의 적이었던 시날로와 카르텔에서도 접촉해왔습니다. 8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한글 교실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아 마르티네스였습니다. 호르헤의 아내였죠.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녀가 교실 문 앞에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안 돼 한 조직원이 막았습니다. 왜요? 남자만 글을 배울 수 있나요? 이건 조직일이야. 여자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그때 돈 라파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스, 이 여자가 안드레아 아닌가? 호르헤 아내? 네, 아버님 안드레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왔나?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돈 라파엘이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들어와. 보스의 부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여자도 사람이다. 배울 권리가 있어? 그의 한마디로 안드레아는 첫 여성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성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조직원들의 아내, 딸, 어머니, 자매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왜 남자만 새로운 걸 배워요? 일주일 만에 여성 수강생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맞으며 살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죠.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한 여성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맞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인간이에요. 한글로 쓴 선언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줄 건가요? 남편한테요. 한글을 모르니까 못 읽겠지만 제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안드레아는 더 대담한 일을 했습니다. 이혼 청구서예요. 뭐? 한글로 썼어요. 호르헤, 당신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해요. 호르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아, 이게 무슨? 나도 이제 글을 써요.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녀의 용기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도 쓸 거야.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한글 교실은 단순한 문자 교육을 넘어 여성 해방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 선교사가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라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자유는 스스로 말미암을 유해요.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는 뜻이죠.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자유의 시작이에요. 그날 모든 여성이 자유를 100번씩 썼습니다. 돈 라파엘도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여자들 며느리들이 글을 배우니 집안이 달라지는군. 어떡해요, 보스.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장보를 봐. 전에는 돈 계산도 못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정확해.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자한테 동화책을 읽어준다네. 한글로 번역된 거. 여성들의 참여는 조직 문화까지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술과 마약, 폭력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저녁엔 뭐 할 거야? 한글 숙제. 내일까지 일기 써가야 해. 나도야. 근데 꽃이 맞아? 꽃이야. 꽃이지, 바보야. 치읓 받침이잖아. 마피아들이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한글은 로스 테피토스를 넘어 테피토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거 뭐예요? 길거리 아이가 벽에 쓰인 한글을 가리켰습니다. 몰라, 무슨 그림 같은데?
아니야. 글자야. 우리 아빠가 배우는 거? 아이들이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럼 아빠한테 배우자. 집에서 부모가 한글 숙제를 하면 아이들이 옆에서 따라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기억이야. 기억이라고 읽어. 재밌다. 꽃. 태피토의 아이들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벽에 한글 낙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욕설과 협박이 가득했던 벽이 한글 연습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 평화, 꿈, 희망.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버려진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약 거래소로 쓰이던 곳이 한글 도서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가 말이야. 산티아고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1년 전엔 우리가 일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한글 동화책과 교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어요? 믿어지나요? 도서관을 만든 건 마르코였습니다. 왜 도서관을? 제가 어릴 때 책을 읽을 곳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기증한 책들이 도착했습니다. 동화책, 그림책, 학습 만화. 와,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상점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메뉴 있어요. 젊은이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그게 뭐야? 모르세요? 요즘 대세인데. 하나둘 상점 주인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타코, 불고기 브리토, 막걸리 있어요. 한글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태피토 시장 상인회장 돈 로베르토가 찾아왔습니다. 리카르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사에 도움이 되나? 젊은 손님이 늘었어요. 한글 간판이 있으면 더 많이 와요. 그는 결국 한글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70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 늦지 않았어요. 돈 라파엘도 60에 배웠잖아요.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태피토 성당의 파드레 안토니오 신부가 설교에서 한글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이후 언어를 나누셨지만 이제 한글로 다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사 후 한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읽으니 새롭게 다가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태피토의 변화는 통계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살인율 40% 감소, 마약 관련 범죄 30% 감소, 절도 50% 감소. 멕시코시티 경찰청장이 직접 태피토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태피토가 맞나? 거리가 깨끗해지고 벽화가 그려지고 아이들이 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에 그는 놀랐습니다. 무슨 마법을 부렸나? 경찰청장 에두아르도 가르시아가 물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육.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글자 몇 개 배운다고 범죄자가 바뀐다고? 직접 보시죠. 한글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믿을 수 없군. 저들이 정말 로스 테피토스.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라파엘이 직접 나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당신이 정말 그 돈 라파엘. 네. 이제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돈 라파엘입니다. 청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높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멕시코 법무부 장관 카를로스 멘도사였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관은 꼼꼼하게 태피토를 둘러봤습니다. 한글 도서관, 한글 간판이 걸린 상점들, 벽에 쓰인 한글씨. 놀랍군요. 정말로 범죄가 줄었습니까? 통계가 증명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박 선교사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는 한글, 멕시코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다로, MBC는 세계가 놀란 한글의 힘으로, SBS는 마피아를 시인으로 만든 한글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관광부 장관이 직접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이렇게 극적으로 증명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는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글 교재 10만 부를 지원하고 한국어 교사 100명을 파견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K-팝 스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BTS가 공식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멕시코의 한글 영웅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변화와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블랙핑크도 응원 영상을 보냈습니다. 한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테피토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BTS가 우리를 응원한대. 블랙핑크가 자랑스럽다고 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도 주목했습니다.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멕시코의 한글 교화 프로그램을 전 세계 문맹 퇴치 모델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이 폭력을 이긴 역사적 사례입니다. 한글이 보여준 가능성을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9일 한글날 테피토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회 테피토 한글 교육 수료식. 1000명이 넘는 수료생이 모였습니다. 모두 전현직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교육이 만든 기적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대표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제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 살인자였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32살까지 총과 마약으로 살았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걸 숨기며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했죠. 하지만 한글을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제 이름을 썼고 석 달 만에 동화책을 읽었으며 1년 만에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첫 소설입니다. 테피토의 눈물이라는 제목이죠. 한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만든 글자가 오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총 대신 펜을, 폭력 대신 대화를,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돈 라파엘도 연설했습니다. 나는 60년을 문맹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그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야. 할아버지가 드디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한글을 배운 덕분이란다. 이제 할아버지는 총이 아닌 글로 이야기할 수 있어.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사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수료증을 받는 순간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산티아고 로드리게스, 한글 우수 수료. 산티아고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시인이 되어 있었죠. 호르헤 마르티네스, 한글 최우수 수료. 호르헤는 정말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안드레아 마르티네스, 여성 수료생 대표. 안드레아는 이제 한글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시날로아 조직원들의 수료였습니다. 후안 구스만, 일명 엘 차포 주니어. 우리의 적이었던 그가 수료증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한글이 나를 바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료다. 그날 1000명이 함께 한글로 사랑과 평화를 썼습니다. 하늘에서 본다면 장관이었을 겁니다. 수료식 직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은 한글 교육 수료자 500명을 우선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한글 가능자에게 초봉 30% 가산 지급을 약속했고, 현대자동차는 멕시코 신공장의 한글 수료자 1000명 채용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직 마피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산티아고가 첫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삼성에 합격했어요. 월급이 예전보다는 적지만 떳떳해서 좋아요. 연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멕시코 기업들도 한글 수료자 우대를 시작했죠. 한글을 아는 직원이 더 성실하고 창의적이다 한 기업 인사 담당자의 평가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테피토 자체였습니다. 범죄에 소굴이던 이곳이 한글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한글 거리가 조성되었죠. 한글 카페, 세종 서점, 한글 배움터, 한국 프랜차이즈들도 들어왔습니다. 파리바게뜨, 김밥 천국, 설빙. 일자리가 늘어나자 범죄는 자연히 줄었습니다. 이제 위험한 일 할 필요 없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전직 마약상이 바리스타가 되어 말했습니다. 레오는 한글 관광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돈 라파엘이 처음 한글을 배운 곳입니다. 지금은 한글 박물관이 되었죠.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피아가 시인이 된 거리를 보러 왔어요. 테피토는 이제 범죄 도시가 아닌 기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변화는 문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하비에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한글 타코 어때요? 그게 뭐야? 타코에 한글로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힘내 이런 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시작했습니다. 하비에르가 한글 타코 가게를 열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와, 타코에 한글이 써 있어.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융합도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치 밴드가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전통 멕시코 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은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김범수의 노래를 마리아치 버전으로 부르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글 벽화도 예술이 되었습니다.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한글을 작품에 넣기 시작했죠. 평화, 사랑, 희망, 꿈. 알록달록한 색채와 함께 그려진 한글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었습니다. 음식도 진화했습니다. 김치 케사디야, 불고기 엔칠라다, 된장 몰래. 한국 멕시코 퓨전 요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운 게 비슷해서 잘 어울려요. 요리사들이 신나게 실험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한글 축제였습니다. 매년 10월 9일 테피토에서 한글날 축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글 받아쓰기 대회, 한글 시 낭송, 한글 캘리그래피. 전직 마피아들이 진지하게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모습은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2024년 1월 멕시코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역사적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을 멕시코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킵니다. 의회가 술렁였습니다. 스페인어 국가에서 한글을? 하지만 대통령은 확고했습니다. 테피토가 증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희망의 도구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빈민가 지역 한글 교육센터 설립, 교도소 한글 프로그램 의무화, 한글 능력 인증제 도입, 한글 교육자 양성 과정 신설. 반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잃는 거 아닌가? 문화 사대주의다. 하지만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한글로 문맹 퇴치를. 특히 빈민층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찬성 320대 반대 180으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날 테피토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한글이 공식이 됐어. 돈 라파엘이 감격했습니다. 내가 60에 배운 글자가 나라의 공식 교육이 되다니. 한국 정부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한글 교육 전면 지원, 교사 500명 추가 파견, 교재 100만 부 무상 제공.
세종학당재단은 멕시코시티에 중남미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한글로 중남미 전체를 밝히 하비에르는 이제 프랜차이즈 50개를 거느린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멕시코 최초의 여성 한글 교육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테피토 출신 청년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10월 9일 한글날. 테피토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이었습니다. 높이 5m의 동상. 한 손에는 훈민정음을, 다른 손에는 펜을 들고 있습니다. 멕시코 교육부 장관과 한국 대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제막식 연설을 맡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총을 든 문맹자였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5,000명의 시민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만났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 마음이 시공을 초월해 멕시코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사벨이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이 제16살, 한글과 스페인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우등생이 되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희망이고 기회이며 자유입니다. 총 대신 펜을 들 수 있게 해준 기적입니다. 동상 제막 순간 하늘에서 종이 비행기 1000개가 날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쓴 소원이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글로 꿈을 이뤘어요. 세계 최고의 선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총성 없는 혁명, 피 없는 변화, 교육이 만든 기적.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도 테피토에서는 한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 나, 다, 라마바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배우고 있죠. 때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로 글자 몇 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저는 단언하여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그 증거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였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었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아셨을까요? 600년 후 지구 반대편에서 그의 글자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현재 중남미 전역에서 100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총을 펜으로 바꾸고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딸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한글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다음 세대가 이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글이 만든 희망의 불꽃을 들고 오늘도 저는 씁니다. 한글로 희망을 쓰고 한글로 사랑을 쓰며 한글로 평화를 씁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 멕시코 마피아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놀라운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교육의 빛이 기적을 창조한다는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으며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